1990년에 약 2,400만 톤 석유 환산톤입니다. 그 정도 소비하다가 2017년에 1,120만 톤, 2018년에 1,400만 톤 정도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8% 정도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공급량이 크게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에너지의 77.5%는 석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석유였고요. 크게 보면은 석탄과 석유는 양도 줄고 비중도 줄고 반대로 수력과 기타 에너지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그림은 남한과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규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 표입니다. 1990년에 북한이 파란색입니다. 약 1차 에너지 공급이 2,390만 TOE 정도고 톤 정도고 그것이 2018년에 1,400만 톤 정도로 줄었죠. 반면에 남한은 1990년에 9,300만 톤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3억 6천만 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서 남북이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편 그림은 인구 1인당 에너지 공급인데요. 북한의 경우 1990년에 1인당 1.38톤의 에너지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2018년에는 0.57톤으로 굉장히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죠. 30년 전인 1990년보다 지금 그 절반 정도밖에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남한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서 90년에 1인당 2.1톤에서 지금은 2018년에는 1인당 5톤이 넘는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황들을 세터민들, 탈북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하고 해서 파악을 해보면 보통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전기가 북한 가정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들어오는 데가 많고 여름철에는 하루에 2시간 정도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력발전이 겨울철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물이 얼고 또 수로가 얼고 또 자그마한 발전기들은 가동이 정지되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그 다음에 봄까지 겨울에 눈 녹은 물이 봄에 활용되기까지 4월, 5월까지 거의 유지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전기 공급이 좀 줄고 여름이 되면 좀 늘고 하는 그런 양태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데 평양은 좀 예외적으로 전력 공급이 좋습니다만 전국 평균 내면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정들은 전기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떤 협력 사업부터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거죠.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봐도 대북 제재, 유엔 제재하고 미국의 양자질이죠.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이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개방하는 개방 초기 단계 그때쯤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난 커머셜한 사업들 정책 역량 강화하는 거, 법제도, 인도적 에너지 지원, 기술 협력 이런 난 커머셜한 것부터 시작하고 커머셜한 분야에서는 중단된 사업 재개하는 거, 판문점 회담 관련된 거 이런 커머셜한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앞에서 살펴본 그런 사업들이 개방 초기에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 남북 간 에너지 교역, 에너지 투자 사업, 남북로 에너지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북한이 충분히 개혁되고 개방된 중장기
시기나 돼야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가 남북한 에너지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남북 에너지 협력의 추진 구도가 설정되고 그것들을 민간한테 제안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사실 거의 정부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각 부처가 해당 부문 두 번째 거네. 각 부처가 해당 부분 남북 협력을 주도하도록 부처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모든 남북 협력 사업은 통일부가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부처들이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각 부처가 열심히 준비해도 사업을 준비하고 개발하고 해도 남북 그것과 관련된 남북 대화를 하는 시점 되면 전부 다 통일부 사업으로 넘어가 버려요. 각 부처 뭐 에너지 관련 부처뿐만 아니고 농업 관련 부처 뭐 모든 부처들이 주도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 간의 기능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장단기 추진 정책이 있어야 되고 면밀한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시점까지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미미해서 이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업계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도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면 북한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바짝 달아오르고 또 남북 관계가 식어버리면 또 싸그리 식어버리고 그래서 남북 협력 관련된 부서들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에너지 수급, 산업, 제도,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민간 부분에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교체되고 바뀌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북한과의 에너지 부분 협력 역량을 한정적으로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산학 연관이 어떤 추진 전략, 사업 설계, 이런 실행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위한 협동연구 체계를 구축해서 꾸준히 운영을 하면서 역량을 강화하는 체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 국가의 경쟁이 크게 우려됩니다. 북한이 개방되면은 북한 에너지 산업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오산이지요.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 비즈니스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발전소도 지어주고 기술도 협력해주고 일본도 일제 때 북한 수력 발전 다 개발해주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술 지원도 해주고. 근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지원해준 게 한 번도 없어요. 북한의 어떤 기술적인 역사적인 연고 같은 것들이 우리 에너지 분야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북한이 개방되면은 주변국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 진출을 추진할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국이 개방 초기에 협력 사업들을 국가 대 국가, 당국 대 당국으로 많이 개발해서 민간에 많이 뿌려주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중점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정책 역량을 좀 집중할 노력이 있다. 그런 단기적인 중점 사업으로는 전력 부분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협력 사업들. 북한의 민생용 에너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민생용 에너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사업들 이런 것들에 좀 단기적으로는 집중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